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최근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어떤 한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 교수가 중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정확하게 예측한 영상이 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촬영 날짜가 2024년 5월 29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 이미 그 교수는 지금 이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매우 기묘한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찾아보고,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이미 미국 현지 매체나 혹은 해외 언론에서는 이 교수의 영상 그리고 그가 했던 발언들을 꽤나 중점적으로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50만 명이나 되는 저보다 레벨이 한참 높은 골드 버튼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의 엑기스만 쪽 뽑아올 건데, 원본 영상은 1시간인데 제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의 이름은 장쉐친 교수님이고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은 중국계 캐나다인, 그러니까 중국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사람은 세 가지를 크게 예측을 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그의 임기 동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췄죠. 그리고 세 번째 예측이 뭐냐면 이란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미국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디에 비유했냐면 과거에 아테네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참사로 끝났던 시칠리아 원정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란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조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패권 전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은 사실 군사력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핵심인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산다는 그 페트로 달러 체제가 미국의 진정한 힘인데, 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대놓고 반기를 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 키포인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 부분을 계속 괴롭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란의 전쟁 준비는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군사를 항상 준비하고 훈련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안고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을 간절히 원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 쉐친 교수가 이야기하기로 이스라엘 로비 세력 그리고 기독교 시어니스트 세력이 미국의 현 정부가 이란을 침공하게 이렇게 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정말 많은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관련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동의 왕실과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정책을 짤 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해가지고 짤 확률이 매우 높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때는 미국 스스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자본력으로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역대 미국 대통령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이란 침공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어떤 자신감의 근원이 있겠죠. 그건 바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추억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공군 병력으로 폭격을 해서 이라크의 수뇌부를 전부 다 제거하고 이라크 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2026년에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불과 2시간 만에 끝냈던 그런 이력도 있었죠.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AI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정밀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했지만, 문제는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이고, 그리고 지하에는 수천 개의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 그런 기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전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적인 소모전을 통해서 미군을 말려죽이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미군이 공군과 해군을 이용해서 폭격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결국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란은 절대 점령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이란이 원하는 그런 형세가 된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투입된 이후부터 이란의 병력들은 지상군과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그 병력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모든 전력을 투입할 거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쏟아부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은 보급로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보급로를 끊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최근 역사를 보면 베트남 전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군사력 자체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결국 게릴라전에 밀려서 미국이 철수하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소모전을 계속하게 되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핵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상대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강력한 한방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하고 싶어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사용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유럽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핵을 쏘면 유럽과 미국이 같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핵무기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너희 양국가 중에서 누구든지 핵을 쓰는 순간 우리도 핵을 사용하겠다. 당연히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 쉐친 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결코 한두 달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 전쟁도 장기화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전쟁은 일주일 만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2년 넘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국제 정세,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영상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전쟁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연합군의 대리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시점에서 원하는 거는 미국의 군사 병력을 중동에 묶어두고 군사 병력과 군사 무기, 자원을 소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전면전보다 소모전을 선택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진흙탕 싸움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냐?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전략 보고서를 보시면 3프론트 워라는 그런 단어를 계속 언급합니다. 미국의 병력이 세 갈래로 나뉘어서 그렇게 전쟁이 발생하는 그런 형국을 3프론트 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전선은 유럽 전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전선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맞붙게 되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외교적인 동맹관계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란의 영해는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LNG의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글로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선이 바로 아시아 전선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런 전쟁 언급은 없는데 지리학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투 프론트 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병력이 두 개 전선까지는 한꺼번에 군사력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전략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전선이 세 가지로 나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미국도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중국이 대만을 지금 침공하겠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과거 역사,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봤을 때 상대편의 병력이 다른 곳에 묶여 있을 때 그때부터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950년 한국 전쟁 때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1979년 베트남 전쟁 때도 중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국방부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펼치는 시기가 2027년부터 2035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시진핑이 목표로 하는 중국군의 현대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만약 중국이 원하는 판이 벌어진다면 그 시기를 조금 더 땡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린다면 미국이 우려하던 3프론트 워, 그러니까 세계의 전선, 글로벌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만 포커스되어 보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해상로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홍해 해상루트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5%가 이 경로를 지나게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홍해인데 이 홍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후티 반군이란 겁니다. 이란과 매우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무장단체가 이 홍해 지역 해상 루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홍해 지역이 막혔다. 그래서 만약에 해운사가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한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남쪽에 이제 희망봉을 통해서 그렇게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시아와 유럽의 항로가 약 10일에서 15일 더 지체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운임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군사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에너지 패권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사모펀드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의 연쇄부도가 곧 있으면 시작할 거다. 채권 만기가 2026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과거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모펀드 연쇄 부도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현재 블랙락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도 사모대출 펀드 환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이 거대한 금융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교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을 봤을 때 이러한 전쟁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만약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멤버십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독자 100만, 200만 넘는 이제 경제 유튜버 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코스피가 정상화될 거다. 지금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구독자 10만 달이 이제 음모론자 유튜버인 제가 주구장창 작년 말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이제 그런 기미가 나올 거고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시고 저의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현명한 자산 관리를 이제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